의정부시가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의정부시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통해 미군 부대의 이미지를 벗고 경기 북부 문화 관문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국이 특단의 조치에 나선 가운데 경기도도 비상태세를 갖추고 방역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밤샘 협상 끝에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법정 시한을 하루 넘겼지만 도정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연천 제인폭포가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습니다. 생태관광 명소인 제인폭포에는 지난해에만 5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기도의회가 밤샘 협상 끝에 지난 17일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11분쯤 제36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속개하고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등 모두 6개의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회는 하루 앞선 지난 16일 오후 3시 법정 처리 시한에 맞춰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제6차 본회의를 개회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면서 정회됐습니다. 이후 개수 조정 과정이 길어지자 자정 무렵 6차 본회의를 속개해 정례회 회기 종료일을 하루 연장한 뒤 산회하고 자정을 넘긴 12시 1분쯤 7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정회하는 등 개회와 정회를 반복하다가 17일 경기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연천 제인폭포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하는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기도 한 제인폭포는 연천군을 대표하는 생태관광 명소인데요. 현무암 주상절리 사이로 떨어지는 폭포가 일품으로 지난해에만 5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꼭 가봐야 할 우수 관광지 100곳을 2년에 한 번씩 선정해 국내외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의정부시가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오랜 도전 끝에 얻어낸 값진 성과인데요. 의정부시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통해 미군 부대와 배드타운의 이미지를 벗고 경기 북부 문화 관문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의정부 문화재단 박희성 대표이사를 만나서 문화도시를 향한 의정부시의 청사진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이번에 제4차 법정 문화도시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 선정 과정에 전국에서 16개의 예비 문화도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의정부가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선정이 됐고 수도권에서도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에서도 유일하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문화재단의 직원들도 많이 고생을 했고 또 47만 의정부 시민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많이 힘써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정말 가슴 벅찬 쾌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정부 그러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미군 무대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의정부의 문화도시에서 미군 부대를 빼고는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의정부에서 미군 부대의 이미지를 벗어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이제 미군 부대를 하나의 집중적인 부분으로 선정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의정부가 차지하는 지리적인 요건, 서울 북부와 맞닿아 있고 경기 북부의 관문도시로서의 역할, 이거를 앞으로 문화도시에서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기 북부의 문화 관문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하는 부분이 굉장히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게 문화도시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우리 47만 의정부 시민의 약 13%에 달하는 6만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 해줬다는 부분을 평가에서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많이 좋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네, 의정부 하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미군 부대와 배드타운의 이미지를 떠올리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5년 동안 해야 되는 사업도 그런 미군 부대와 배드타운의 이미지를 탈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군 부대와 베드타운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새로운 문화도시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다양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예술 활동과 일자리 창출이 연계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많은 문화예술가, 문화활동가들을 발굴하고 그들을 네트워킹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군 부대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미군 부대가 남기고 간 그 공간을 재생하는 과정에서 의정부시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미군 부대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새로운 문화도시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는데 다양한 사업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의정부가 갖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서 경기 북부의 문화관문도시로서의 가능성을 재창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역사의 공간을 활용해서 그 공간을 문화도시 의정부의 플랫폼으로 활용해서 경기 북부와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가 법정 문화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5년간 국비 100억 원, 그리고 지방비 100억 원, 약 200억 원의 지원금이 생겼습니다. 그 지원금을 활용해서 많은 문화사업을 하게 되는데 결국 문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조성이 되느냐, 정착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부분은 시민들이 얼마나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면 의정부 문화도시는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의정부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AI 조류 독감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전국이 특단의 조치에 나선 가운데 경기도 역시 비상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조류질병관리팀의 안기로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팀장님 먼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 단계가 지금 심각으로 상향됐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강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내 가금농가 발생 상황을 보면 최근 5년간 11월 중순 즈음에 발생한 데 비해 올해는 한 달 정도 빠른 10월 17일 발생했고 작년에는 4월까지 47건이 발생하였는데 올해는 아직 12월인데도 46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야생조류 상황도 좋지 않은데 작년에는 3월까지 67건이 발생하였는데 올해는 벌써 85건을 넘기고 있습니다. 옆나라 일본은 금년 동절기에 가금농가 35건, 야생조류 111건이 발생하여 이미 작년 발생 건수를 넘어선 상황이고요. 미국도 690건 이상 발생하여 가금 사육하는 5,500만 마리를 살처분 하는 등 전 세계가 역대 최악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네, 해외에서 이미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니까 걱정이 더 큰데 용인, 화성, 평택 등에서 지금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됐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년 사례를 볼 때 경기 북부는 1월에서 2월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특히 포천시는 전국 최대 산란계 사육 지역으로 전국 계란 생산의 약 8%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도에서는 포천시를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여 농가 점검, 소독, 모니터링 검사를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기도 방역 대책이 중요해 보입니다.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먼저 발생 방지를 위해 소독 차량 273대를 동원, 가금 농장, 축산시설, 하천변, 철새서식지 인근 도로에 매일 소독을 하고 있고 거점 소독 시설 34개를 설치하여 모든 축산 차량은 농장, 축산시설 등을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발생 위험이 높은 농장 56개를 선별하여서 농장 입구에 초소를 설치하여 방역 수칙을 위반한 차량, 사람의 농장 진입을 사전 차단하고 도내 634개의 가금 농장 전담관이 실시간 발생 상황,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농장과 1대1로 점검 지도하고 있으며 도 소속 수의사무관 19명을 시군 담당관으로 지정하여 방역 기술 지원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염축 조기 검색을 위해 도내 모든 알을 생산하는 가금 농장은 2주 간격으로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6개 유경오리 농장은 사육 중 정기 검사와 출하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위험 6개 시군 가금 농장은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주 1회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발생 농장 역학조사를 통해 관련이 있는 차량, 축산시설, 농장은 이동자 명령과 함께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발생 농장 반경 10km는 방역대로 설정하여 이동 제한, 정기 검사 등을 통해 감염 가축을 찾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농가와 시민들의 협조가 더해져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금 농가에서는 농장 내 외부 철저한 소독, 외부인 및 차량의 출입 통제, 축산에 들어갈 때 기본 방역 수칙 준수 등을 그 어느 때보다도 꼼꼼하게 지켜주시고,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생각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나를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동절기에는 가금 농가의 방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기도 조류질병관리팀 안기로 팀장이었습니다.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범위 내에서 경기도 차원의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력 및 예산 확보, 자문 민관협력기구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이와 함께 경기장과 공연장 등 공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불시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포천시가 지난 14일 여성가족부에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인증을 통과했습니다. 2014년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인증된 이후 4회 연속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직장 내의 남녀 평등, 가족친화경영 운영체계 구축, 자녀 출산, 양육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 기업에 여성가족부에서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